안녕하십니까. 참호의 보이차 시음기입니다. 오늘 시음할 보이차는 맹송차로 만든 숙병차를 시음하려고 합니다. 샘플이 있어서 시음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도에 만들어진 맹송 숙병차입니다. 맹송차로 숙병차 만든 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검색해 보니까 95년도 지우명차에서 소개한 95년도 맹송 숙병이라고 노차가 됐을 것 같은 숙병차가 하나 검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잘 별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맹송차로 만든 숙차를 마셔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요. 마침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맹송 춘차로 만든 숙차를 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벽면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듯하게 보여지는데 잘 만들어진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시음해 보려고 합니다. 맹송차로 만든 2015년도 숙병차입니다. 춘차로 만들었고요. 세차 없이 빠르게 출수한 첫 번째 탕입니다. 뭔가 좀 진하고 약간 강한 듯한 진한 향이 납니다. 맹송스럽습니다. 차 맛도 약간 곰이 있었던 차들의 맛 스타일의 맛이 납니다. 향기도 약간 그랬어요. 고미가 있는 듯한 맹해지송이랑 그 다음에 고미가 있는 듯하게 나던 숙차들이 있었어요. 그런 859도 약간 이런 맛이 있고, 차맛 좋습니다. 고수차로 만든 것 같은 그 상선약수도 이런 곰이 있는 듯한 스타일의 이런 맛이 있었는데요. 역시 맹송차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스타일의 이런 곰이 스타일의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해지성이나 859 같은데 이런 맹송차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향기하고 맛이 딱 전에 생각했던 맹송차의 숙차 맛일 것이다 라는 그런 거하고 조금 부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았으면 크게 오리무중인데요. 이 전편에 이제 파달산차가 숙차 향이 확 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그 차는 22년 돼서 숙차 진양 진미가 나서 그 진양 진미가 어느 정도 나니까 파달산차 숙차의 향이 좀 약하게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차가 된 파달산차인데요. 그 차 참 좋습니다. 아주 파달산차에 정말 좋은 달콤한, 진한 달콤한, 맑으면서도 진한 달콤한 듯하게 숙차는 그렇게 아주 회감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것도 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성격 있는 차 맹송차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가 좋은데 이 두 차가 같이 들어간 차는 아마 757일 겁니다. 포랑산 맹송 파달. 뒷맛도 약간 고미스러운
고미스러운 맛하고 예. 그래서 약간 좀 묵직하기도 하고 깊은 맛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두 번째 식초탕입니다. 아, 맛있습니다. 예. 요건 고미스러운 맛이 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입맛 다실 때 느끼는 이 회감과 이 맛도 역시 그런 맛이 나는데요. 아, 좋습니다. 예. 2차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맹해지성이나 859이 뭐 상선약수는 뭐 이거 아니래도 다른 곰이 있는 차가 어떤 뭐 고수차 같은 게 들어갔을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서 이 차 맛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매력적이고 약간 예, 특별하고 예, 야, 고미스러운 데서 오는 약간 예, 그런 특징 있는 맛이 좋습니다. 이것을 예, 암차에 묵직한 듯한 그런 건 아니고요. 고미가 있어가지고 좀 예, 약간 어둡고 예, 깊은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이 맹해지성 차 맛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요런 고미스러운 차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예, 나머지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예, 인상적이고 좋아요. 그 요소가 이 맹송차에서 오는 예, 요소인 것 같다. 8582에도 이제 고미가 있는 듯한 묵직한 맛을 내주는데요. 요 전전편에 8581 중차공사 그 차도 그렇게 예, 8582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대익차랑 완전 똑같은 맛은 아닌데요. 이 특징은 858 배방의 특징은 정말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차가 좋아서 그런지 회감 뭐 이런 게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예,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약간 예, 습향과 쓴맛이 이제 초반 첫 탕 두 탕쯤에 약간 있는 것 같다. 그게 약간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은 표시 안 해서 올렸는데요. 차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 한편 소장할 만도 한데요. 아, 차 맛이 좋습니다. 757이 뭐 이런 차에 질리신 분은 이런 차를 시음하시면 좋고 상선약수 시음하신 분들은 좀 비슷하다. 괜찮다. 상선약수 같이 괜찮다. 예, 맹송차 한 가지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상선약수가 더 좀 다양하고 풍성하고 예 그렇겠죠. 요거는 이제 맹송차 하나 가지만 만들어서 이러한 제품으로 이제 깔끔하고 예, 깨끗합니다. 그래서 파달산차 한 가지로 만든 숙차도 아주 괜찮고요. 이 맹송차 한 가지로 만든 숙차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냥 적당히 다원차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마셔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냥 편안합니다. 예, 뭐 굉장히 무슨 고급스럽게 뭐가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요. 20초 우려진 예, 세 번째 탕입니다. 아, 이 향기 좋아요. 예, 맹해지성에서 나는 맛과 향기 비슷합니다. 맹해지성에서. 야, 예. 그래서 이런 맹송차가 들어갔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야, 그래서 이 맹해 대익에서 꼭 뭐 맹송차만 고미의 어떤
예, 병배로 맹송차만 쓰는 거는 아닐 텐데 그래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고 이 차 맛이 그냥 뭐랄까 또 이것만 마시면 또 질릴 수도 있겠죠. 근데 7572보다는 안 질리는 맛 같기도 하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하여튼 뭐 조금 특별하게 생각되집니다. 이 고미스러운 이 묵직하고 점잖하고 좀 기품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좋아요. 그래서 마셔보면 아 이건 고미가 있었던 차인 것 같다. 그래서 맹송차가 이제 고미가 있는 모습인데요. 쓰고 달고 그래서 그게 참 매력적인 맛인 것 같아요. 오늘도 식사할 때 쓴 거 토종민들레 하얀 꽃 피는 토종민들레를 먹었는데 쓴 맛이 좋아요. 약효가 되는 것 같고 하얀 민들레 그걸 그냥 밥이랑 싸서 먹고 우삼겹살을 또 구워서 싸서 먹었더니 좋더라고요. 쓴맛이 이 봄철에 쓴맛을 많이 먹습니다. 이 봄순 딴 것들이 거의 쓴맛이 많이 나는데요. 대개 다 있어요. 두릅도 있고 뭐 엄나무순 그 다음에 오가피순 이런 게 이제 쓴맛이 나는데요. 근데 민들레가 또 좋아요. 그래서 쓴맛이 이제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쓴맛이 이 민들레에서 나는 쓴맛이 좋아요. 민들레 이제 토종 민들레랑 이제 노란꽃 피는 서양 민들레랑 맛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토종 민들레 맛이 좀 풍성하고 쓴맛이 단순하지 않게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다른 고기류하고 같이 먹을 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수한 듯 하면서 맛이 좀 풍성해요. 토종 하얀 꽃 피는 민들레가 그리고 이파리도 좀 더 두툼합니다. 노란 꽃 피는 민들레보다 이파리도 좀 더 두툼하고 그래서 이 고미가 있는 게 좀 좋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맹송차 생차도 그렇고 숙차도 그렇고 이 고미스러움 그래서 일단은 이 맹송하고 파다를 마셔야 돼요. 마셔야 이 맹해 지역 병배차를 이해할 때 맹송이 안 들어가도 포랑산에 곰이 있는 차가 들어가거든요. 포랑산에 곰이 있는 차 노마나라든가 무슨 신남동 뭐 이런 거 장가 3대도 약간 곰이 있고 이런 곰이 있는 차들이 어떤 병배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격인 이 맹송차의 생차 숙차의 고미를 좀 경험을 해서 다른 차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파달산차도 중요합니다. 의외로 포랑산차가 무슨 역할을 하지? 한번 생각하면 포랑산차의 성격이 약해서 그냥 기본 베이스 회감을 도와주고 뭐 미룬도 도와주고 기본 베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강한 차들인 이 맹송하고 파달을 이해하는 게 참 좋다. 그리고 이제 맹송, 파달, 포랑 모아놓으면은 이제 7542 구성이 되기 때문에 88청병의 구성, 7542의 구성, 거기다 반장을 넣을 수도 있겠죠. 포랑산에. 근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맹송차는 원래 좀 예전부터 일찍이부터 유명하고 좋은 차로
대접을 받았던 거, 그 중에 낙하가 이제 굉장히 대접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요. 워낙에 맹송차랑 파달산차는 조금 괜찮았을 겁니다. 실제로 생차를 시음을 해보면 맛있거든요. 맹송차하고 파달산차가 맛있고 약간 오묘한 듯 신비한 듯 그 맛과 향들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맹송하고 파달이요.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차로 조금 특별하게 좋게 생각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의 맛과 향과 그 회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754를 만들 때 약간 정평 있는 차들을 모아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차보다는 이미 조금 정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생산량이 되고 정평이 있는 곳 중에서도 다원이 많아서 생산량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그게 맹송 파달. 그리고 앞으로 차밭을 많이 더 늘릴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그 만들어진 다원이 이제 포랑산에 또 맹송 지역에 파달 지역에 이런 이제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구성이 상식선에서 당시에 좀 좋았었던 것 같은 그런 차를 수량이 되게 만들어서 나온 차가 이제 754가 7호배방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7호배방이 이제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고 75년도 아주 60년대 50년대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 아직 75년도만 해도 완전 공산 사회주의인데 그래도 뭐 차를 좀 마셔도 될 만한 조건이 전에는 차도 못 마시게 하다가 문화혁명하고 뭐 이렇게 차도 못 마시게 하고 그러다가 좀 지나서 이제 아유 예전에 마시던 차는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지 예전에도 차를 마셨으니까 그럼 차는 좀 마셔라 해가지고 차 마시는 게 이제 막 이제 조금 자유로워져서 근데 우리가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관할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국영차창으로 국영차창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진출구 공사 아니었죠. 어쨌든 이제 마셔도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차창이 만들어지고 맹해차창도 만들어지고 해서 기계도 다 없어졌다 그랬다가 뭐 기계가 이제 뭐 어떻게 돼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호배방 754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도 이제 워낙 이제 저렴하게 비싸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에서 비싸게 만들면 이건 부르주아기 때문에 싸게 모든 사람이 좀 마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대중성이 있고 생산량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특히 이제 맹해 지역에서 이게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됐다고 봐야죠. 물론 이무 지역 뭐 이제 맥납 지역에 이제 워낙 옛날 고차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 다원 새로운 이 배방의 차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맹해 지역이 좋아서 맹해 지역 차 가지고 좀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자꾸 뭐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상식선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겠구나. 이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생부터가 고급차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기본 주어진 조건에서 그래도 뭐 제일 좀 맛있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드는 게 이제 7542. 그래서 이 맹송 지역 차가 예, 일단 맛있는 차였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고수차하고 예전부터 이제 차가 전해져 오는 그런 어떤 거 보면 이 맹송이라는 지역이 일찍부터 이제 차가 들어가서 차나무가 심겨졌던 맹의 대엽종이 이제 심겨져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일찍부터 차가 들어간 지역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매력적인 맛입니다. 하여튼 이 맹송 숙차는 이 고미스러운 이 차 맛이 변해서 이렇게 기품이 있고 좀 깊기도 하고 차기도 좀 가지고 있는 듯하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맹송 숙차는 이런 모습이 이제 좋기도 하고 특징이 있기도 하고 멋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맹송 숙차. 근데 왜 맹송차 가지고 숙병차를 잘 안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워낙 이제 7572가 자리가 굳세서 그랬나. 그리고 7572가 맛있잖아요. 맛있어서 맛있는 걸 좋아했지 않았겠는가 예전엔. 평범하고 맛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이한 거는 별로 추구하는, 요즘 들어서 특이하고 특별하고 이런 거를 했지. 공통적이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맛있는 거, 그런 거에 너도 나도 참여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이제 사회주의는 더 그렇죠. 이 자본주의는 특이한 거 특별한 걸 비싸게 팔면 된다가 되지만 아마 중국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차품 이런 게 별로 없고 특별한 이름의 차들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뭐 공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들. 그래서 이제 차들의 종류도 많지 않았다가 민영화되고 나서 더 다양한 차들이 만들어졌지만 차품은 검증되지 않은 배방과 뭐 이런 걸 노력은 많이 했지만 뭐랄까 검증되는 시간이 없고 뭐 그런 데서 이제 각 차창의 조건에 맞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런 차들이 나온 거죠. 편리하게. 약간 편의성을 봐준 느낌도 있어요. 꼭 이 원료로 만들어야 되나? 여기 싸고 좋은 원료 있는데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각 차창의 숙차들이. 그래서 757이나 뭐 이미 있는 정통 배방의 맛하고는 다른데 이것도 우리 것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역시 오리지널 정통성이 있는 듯한 이 757이가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757이가. 그래서 이제 7572하고 7542 맹해차창의 어떤 차들의 그 독보적인 지위를 흔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열심히 만들어도 이걸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를 이제 고수차를 이제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고수차를. 맹해차창을 그걸 상대가 안 돼가지고 뭘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과 마치 유사 상품 비슷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전혀 다르게 그럼 고수차로 가자 해서 고수차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고수차 시대도 일단 뭐 가격이 비싸져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국이 그지간에 잘 살아가지고 돈들 잘 벌고 부자도 많이 생겨서 이게 고수차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열리고 이제 뭐 엄청 비싼 차들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 고수차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봅니다. 고수차의 어떤 차의 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검증이 안 됐다고 보죠. 그리고 고수차는 뭘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줘야 되느냐. 그 만든 사람이 평가를 하고 만든 사람이 우리 거 좋고 막 가격을 보세요. 뭐 이런 입장 비슷해요. 물론 이제 옆에서들 이제 좋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평가는 이미 있는 클래식한 차들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정당하고 비교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차품이 설명이 되어질 때, 그 설명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좋죠. 클래식한 차품. 근데 클래식한 차품이 정형화되어 있고 아주 인정받은 차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지가 않은 차품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고수차를 그 차품에 대해서 이제 연관을 시켜줘서 비교를 하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과연 이런 진행은 되어질 것인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진행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줘서 넘어가 줘야 좋은데, 그냥 비싼 게 좋은 것이고 비싸니까 좀 좋을 것이다, 마셔보니까 더 좋다, 뭐 이제 이런 선에서 이제 되어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음하는 사람이 각자가 해결해서 각자가 그 좋은 비싼 차품에 대해서 각자가 정의를 내려주고 시음 데이터를 각자가 가지고 이제 공유하고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보이차는 이게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이런 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그걸 또 뭐 마셔봐야 되잖아요. 마셔봐야 되고, 그런 요런 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돼서, 가령 이 상선약수가 차가 좋아요. 숙차가 좋은데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근데 제가 시음을 해보니까 고수차 같고 병배 균형도 좋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 맹해지송 같은 고미스러운 차맛, 고미의 어떤 차의 회운, 고미스러운 차맛,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고수차로 만들고 좋은 모차로 만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단순하고 단편적인 것인데, 이 상선약수가 그런 모습이란 마신 사람은 대충 알아요. 이게 좀 기품이 있고 좀 차기도 느껴지기도 하고 점잖하고 멋진 맛이 나고, 마셔본 사람은 다 아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약간 이제 얘기를 해줘야 상선약수가 이런 차다, 이게 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차를 시음하지 않은 경우는 이 상선약수 먼저 마시면 이게 좋은 거고, 다른 차를 먼저 마시면 다른 차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코카콜라, 펩시콜라처럼. 그래서 이게 좀 먼저 마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공통적인 점, 기본적인 공통적인 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되어질 때 상선약수의 특징, 맹해지성의 특징은 뭐냐? 왜 맹해지성이 비싸고 좋은가? 그 맛이 좋아요. 그런 이런 고미스러운 맛. 그게 이 맹송차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요. 맹송차. 이 맹송차를 썼을 겁니다. 맹해지성은.
그리고 8592하고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겠죠, 8592하고. 그래서 이제 고수차 차품도 결국에는 이제 클래식한 경전 차품과 예전에 있었던 차품에서부터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 그 고수차의 어떤 고수차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차품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역시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고수차기 때문에 좋다기보다는 그런 점도 있어요. 수령도 있고 내포성도 좋고 그런 점도 있는데 전에 있던 차품에서부터 설명이 되어져 내려오는 그런 좋은 점들. 상선약수가 좋더라고요. 한번 마셔보고. 맹해지성 같은데 맹해지성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모차인 것 같아요. 상선약수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맹송 숙차는 그냥 바로 맹송 숙차인 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 뭐 고미스러운 차 숙차된 것 같다. 그것이 이제 향에서도 잔의 향에서도 그렇고 탕을 마실 때도 예측되어지는 맛과 향이 딱 나오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시고 난 다음에 뒷맛에서 어떤 회감과 단맛 이런 것도 좋고 좋습니다. 요런 맛이 또 질리지도 않아요. 달고 맛있는 게 아주 강한 편은 아닌데 고미스러움의 어떤 이런 게 앞장서기는 하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니고 맛있습니다. 맛있고 또 질리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차건 숙차건 고미가 있는 차는 질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질리지는 않고 고미가 어떤 새로운 느낌을 펼쳐주는 것 같아요. 맛 자체가 마음에 들고 매력이 있습니다. 이 차도 역시 매력이 있고 지금 2015년도 차라 이제 11년 됐다고 생각하면 11년 됐는데요. 차가 아주 뭐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서 뭐 숙향숙미는 뭐 요즘엔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아주 깨끗하게 맑게 차 자체 차품을 즐길 수 있게 잘 정리는 잘 됐습니다. 11년 됐기 때문에 맹송차만 가지고 만든 숙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거보다 이제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이제 맹해지성이겠다. 그럼 맹해지성은 이거 외에 뭐가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맹송차만 갖고 있는 거랑 맹송차 들어간 듯한 맹해지성은 어떤 병배에 의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또 나타나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시면요 맹해차장 가서 일해도 돼요. 대익 가서 대익에서 연구실에서 일해도 되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라 가서 그냥 열심히 마시면 뭐 일하는 거죠. 뭐 신입사원 들어가서 마시고 배우고 일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차 참 좋고요. 이런 차는 또 역시 이제 한편 소장할 만하죠. 다 갖고 있어야 돼. 맹송차로 만든 숙차기 때문에 한편 소장하고 왜냐하면 또 궁금하고 기억이 잘 안 나면 한번 마셔봐야 되잖아요. 맹송차
이 파달산차도 기억이 잘 안, 처음에 이 차 특이하다 그러는데 지나가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어느 날 마셔보면 역시 파달산차네 하고 기억이 나는데 또 한 몇 년 지나가면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 시음기를 하니까 저는 기억을 잘하는 편입니다. 시음기를 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을 잘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혼자 마시면 기억이 더 안 됩니다. 예, 차 종류가 이제 많아지면 기억이 더 안 돼요. 근데 파달산차 같은 특이한 차도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예, 다른 차들은 예, 더 그렇죠. 이 특정 지역에 이름이 안 써져 있는 차들은 더 기억이 안 됩니다. 그냥 맹해 어쩌고 칠자병차하고 숙차 그 차만 기억 안 납니다. 이게 아주 맛있던 차는 이게 아주 맛있었다 이것만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는 그냥 아주 맛있어야 좋고 아니면 특별히 인상적이거나 예. 그리고 이제 어떤 특별한 지역 차를 가지고 생차든 숙차를 만든 것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이제 기억에 남고 소장할 만하죠. 개성이 있을수록 더 소장할 만한 것 같습니다. 개성이. 이 석기라는 차가 제일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라는. 그러니까 그 차가 달고 맛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이제 좋기도 하고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차품이 좋고 기억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럴 때 이제 소장한 사람이 예, 좋게 기억이 나면 그게 이제 만족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 맛있습니다. 예. 맛있고 예. 맛 자체가 좋고 예. 점잖하고요. 고미스러운 어떤 이 기운이 있어서 점잖하고 예. 좋습니다. 오늘 이 맹송차로 만드는 예, 숙차를 시음을 했습니다. 예, 약간 생각했던 그런 맛과 향이 나와서 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맹송차로 만든 숙차가 점잖하고 멋지고 차기도 좀 있고 예, 그런 뒷맛의 회감도 좋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맹송차로 만든 숙차를 시음을 했는데요. 파달산차랑 맹송차로 만든 숙차를 시음을 하고 나서 어쩌면 요 다음 편은 7572를 예, 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맹송차 맛하고 그 다음 파달산차 맛하고 예, 포랑산차 맛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7572 숙차 시음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별 특별한 거 안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좀 예, 더 자세하게 뭔가 좀 느껴질 것 같기도 해서 2006년도나 2007년도 7572를 한번 요 다음 편에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음기 영상은 좋은 특별한 차품 맹송 숙차를 시음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